해가지고. 많이 안 했는데 조국하고 해야지. 열심히. 얼마 했어요? 아 박원순. 정말 생각났다. 박원순이지. 박원순도 있었네. 아유 존재감이 없는 내가 생각해도. 야 그러면 언니는 김부겸은 뭐 좋아한다 하는데 박원순은 어떠노? 박원순은 우리 안철수 전 대표가 어. 자리를 양보해주고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철수 대표한테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네. 안철수한테 돈을 꿨나? 뭘 해줘야 되노? 그 이상한 심리 아이가? 아니 지지율 5%인 사람을 지지율 40%인 사람이 지지해주고 자리를 넘겨줬는데 그 안철수 지지 안 해도 그 다음엔 다 당선됐잖아. 그 다음에는 안철수를 얹고 간 거잖아요. 뭘 옮고 가?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래갖고 그 뭐야 실력 결합 보자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 붙었잖아. 그 안철수 3등했잖아. 안철수 맨날 3이고 기호도 3번이고 V3고. 저 뭐고 페미니즘 한다고 하는 이 얘들한테 돈 갖다 퍼주고 이래갖고 그래 그 저 시청 앞 광장이 완전히 대목꾼들로 가득해. 우리 공화당 대목꾼들로 가득하죠. 우리 공화당은 저 덕수궁에 밀려갖고 그 저 뭐 조은지가 벌금 내게 만들어 놔놓고 거기 뭐 페미니스트니 무슨 뭐 퀴어니 이런 아들 나와갖고 그 말도 안 되게 저 옷 이상하 입고 나와가지고 그 볼썽사나기 시리 말이야. 맞아요. 대구에서도 퀴어 퍼레이드 합니다. 대구에서도. 네, 서울 다음에 2호입니다. 대한민국 2호입니다. 똥을 좀 뿌려야겠다 이거하고. 그거 가면 그 아재 모르셨구나. 그 집에 창호이는 왜 요번에 안 왔노? 창호이가요. 그거 합니다. 그거 하나. 저 남자랑 결혼한다 카라. 그게 아니고 장호이는 그 성정태성은 이성애자인데 기업 프레이드 그 관여합니다. 그것도 관여하고 있다고. 아들이 하는 거 뭐 하는지도 모르네. 이마이가 뭐 하는 시는 딸멍대를 부숴야겠네 이게 새끼가. 그래 딸이 빨리 부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일요일날 교회 다시 손잡고 교회에 다시 나가야겠다. 안 되겠다. 그 아들 창원이가 저기 뭐고 우리 이완영 의원 이완영 의원이랑 사진 찍고 나서 의원직이 날라갔잖아요. 이완영은 좀 안 됐더라. 그 돈 그 몇 푼 그 빌린 거 갖고 그거 안 갚았다고. 그게. 그러니까 이 나옵니까? 친박들이 보면 다 날라갔어요. 최경환, 이완영. 최경환이는 나란 일을 하다 보면 그 콩고물을 만지다 그 떡을 주무르다 보면 콩고물도 좀 떨어지고 이카니까 그렇지. 유승민 의원이 나란 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백설기라는데 무슨. 유승민은 나란 일 한 적이 없지. 유승민이가 제대로 나란 일 한 적이 뭐가 있노? 입각을 했나? 뭐를 했노? 아니 그 KDI 있을 때부터 나란 일 KDI는 저 공무원 같은 조직 아이가. 그 뭐 자기가 뭐 책임지는 자리에 뭐가 있어서 유승민이가 원내대표 좀 하다가 대통령한테 배신해가지고 날아가고. 뭐 하여튼 박원순은 뭐 박원순으로 가나. 그래 박원순이 안 되겠다. 뭐 나도 근데 그래도 박원순이 그래 서울시장 3선 누가 했노 지금? 3선에 하고 서울시를 바꾼 게 없어. 이명박처럼 뭐 버스를 바꿨나, 청계천을 뭐 했나. 청년 뭐 하나 크게 하나 딱 하고. 서울시장 하면 크게 하나 뭔가 딱 보여줘야지. 오세훈처럼 세빛 둥둥 섬을 만들었나. 그런 거를 안 보여주는 게 업적이다 아닙니까? 세빛 둥둥섬 세금 둥둥 대고 지금 세빛 둥둥섬 안 가봤죠? 그거 얼마나 잘해놓고. 따릉이 있다 아닙니까? 따릉이. 그 차를 타고 다니게 해야지. 이명박의 버스 노선은 내가 인정합니다. 중앙버스. 그게 버스 혁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전거 혁명이 있는 기라요. 자전거에 뭐 다른 게 어디 나불러 댕기는지도 모르니까 아무 때나 막 세워놔놓고 사람들 다 극하고 지그집에 내려가고 그렇게 있는데. 서울 아직 서울 오셔야 서울에 그러고 자전거 타기도 힘들어. 자전거 타고 한강 넘어가려고 그래 얼마나 힘든가. 가까운 거리 많이 타고 다니면 따릉이는 짱입니다. 결국 지지율이 안 나와가지고 김부겸 지지하게 돼 있어요. 박원순 지지율 안 높아져도 김부겸으로 지지 안 간다.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돼 있다. 뭐 서울에 안 살고 전부 다 경기도 살러 가나. 이재명은 경기지사부터 유지해야지. 지금 본인이 날아가려고 말라는데. 그렇게 치면은 아재가 좋아하는 홍준표도 지난 대선 앞에 잘못하면 날아갈 뻔했다. 그러니까 홍준표도 안 되고. 그러니 남는 게 국민 통합. 황교안이네.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됐다 아닙니까? 점잖고 사람 똑똑하고 큰일 많이 해봤고 그런 사람이
패스트푸드 한다. 패스트트랙. 점잖은 사람이 단식 하면 햄버거 먹고 싶다. 패스트트랙의 그 폭력 행위와 물리력 행사를 교사합니까? 아이고 황교안 안 했잖아. 교사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와? 의원총회가 갖고 이제는 뭐 국회의원 일개 검찰에서 다 하나하나 다 기소했습니다. 입법기관들이 자기가 알아서 한 거지. 검찰에서 다 기소했습니다. 그래갖고 황교안이가 자기가 다 책임질까 했잖아. 멋있게. 그러니까 단식, 삭발 이런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 하면은 김대중, 김영삼 너가 좋아하는 다 저 단식 투쟁하고 했었잖아. 민주화 운동 때고요. 아니, 그래 지금도 민주주의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아주 극한에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말이야. 그 국민을 아주 자꾸 억울해서 분열시키는 그러는 거지.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 김부겸,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중에 한 명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안철수는 그 비호감도가 70% 나갔고 국민들을 많이 통합했더라. 아 그러면 뭐 안철수가 그러면 왜 그래 통합하노? 안철수는 뭐 과기부 장관 정도 하면 되고 어. 김부겸이나 유승민 중에 해야지. 이거 갑자기 김부겸을 띄워넣어. 내가 이래갖고 김부겸 안 좋아해. 자꾸 보수 진영에서 띄워주는데 이거는 아니다. 김부겸이를 장관 정도 하는 건 괜찮지만은 뭐 장관은 이미 했는데. 국무총리도 그렇다 치는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그렇다. 그러면 뭐 유승민이가 하면 되죠. 유승민은 유승민. 그거 좀스러워가 안 된다. 유승민은 힘들 것 같다. 보수의 바다에 들어와도 하나의 섬으로 했을 것 같다. 아니 조원진 있는데 안 간다니까 유승민이. 조원진이도 안 갈 거야. 조원진은 뭐 다시 장사하면 되고 유승민은 뭐하노? 아니, 유승민이 대선까지 갑니다. 유승민이가 간다고. 대선까지는 가겠지. 박찬종 이런 사람도 대선까지는 갔다. 이 시대가 원하는 대통령 상은 그 무슨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썼잖아 명명 안철수라며. 안철수를 과기부 장관으로 앉히는 거죠. 안철수는 그 남의 밑에서 장관 뭐 한대. 안철수는 가기부 장관 가가 또 연락 안 되면 뭐야노? 계단으로 막 도망댕기고. 아니면 뭐 안철수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도 돼요. 체육관광부 장관에가 마라톤 하면 마라톤. 되겠네. 전국 다니면서 5G 기지국 들고 자전거 이재호가 자전거 타고 전국 댕기거나. 유승민은 안 돼. 대통령 얼굴이 대통령 상이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중도적인 대선 후보 중심으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저 이재명 얘기했잖아. 오세훈 내가. 있잖아. 오세훈. 오세훈이는 그거 옛날에 그거 무상급식 투표한다고 그게 질질 벌써 얼마나 지났고 질질 짜 싸고 아직 나이도 젊고 아직 10년 안 됐습니다. 오세훈, 홍정우, 나경원도 있네. 나경원 다 인물이 좋네. 아이고 뭐다 이쪽 아들이. 아니면 뭐 경제를 위해서는 홍석현 회장은 어떻습니까? 홍석현은 정치를 하려하나? 홍석현이가 이재명을 그 탄압하는 배후에 있다 하던데. 아니 홍석현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도 같이 직책을 맡았고 무슨 맡은 주민대사. 주미대사. 그런 거 하나 주는 거지 뭐 그건 뭐 정책인가. 아, 그리고 많이 박- 정책. 반기문에도 뭐 박근혜 장관 줬는데. 탄핵에도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게 JTBC 기자들이 있죠. 홍석현이 지가 했나? 홍석현이 기사를 막았으면 그 못 나가는 거였는데. 당연히 막으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기본이다, 기본. 그게 홍석현. 왜 업적이 되노? 켄도 보수의 바다에서 만나겠네 그러면. 홍석현. 아재 그 뭡니까? 홍석현이 여 보수의 바다는 뭐 조원진의 빤스 목사에 문재인만 아니면 다 돼. 심상정에도 됩니까? 그거는 문재인 편이잖아. 아닌데. 그거 그럼 저 다- 이재명은 이재명. 그것도 문재인 편이잖아. 이재명이 그 뭐야 극문 쪽에서는 찍혀 있다 아닙니까? 그거 제가 다 민주당 하여튼 그 간판 달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 돼. 저기는 민주당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어때요, 이런 어때? 아들은 그 뭐 또 이름 뭐고 세보수당 또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아이가? 아니 뭐 위성정당 위성정당이지 이게. 탄핵의 강을 건넌 정당가 그렇지 않은 건넜잖아. 정당. 강을 건넜잖아. 어. 강 건너서 위성됐잖아. 위성이 더 아니라 부살이 시작하는 거요. 어? 어? 여기에서 뭐야. 자유한국당에서 정상적인 사람들만 우리 당이랑 우리 당이 아니지 새로운 보수당이랑 함께 하게 된다니까요. 정상이 정상적인 어딘데? 황교안, 홍준표, 오세훈, 나경원, 아니 저 사람들 김무성. 정상적인 의원들 있잖아. 김영우 의원이나 김영우가 뭐 정상이고? 김연아 뭐 이런 의원들 김연아. 김연아가 뭐가 정상이고? 그 같이 뭐, 가는 거지. 그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거 어디 버릇버릇 대들고 있어. 장관 대우를 해줘야지.
장관은 감시의 대상이죠. 국회의원이. 감시를 하면 되지. 정세균한테 물어봐도 잘하더라. 김연아가 정세균하고 할 때 뭐 있기는 잘 쏘고 반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 사람들은 건질 수 있는데 한국당의 친박들은 이번엔 청산 안 하면 그래, 그건 맞다. 한국당은 몰락합니다. 친박이 누가 있노? 요새 친박은- 친박이 대통령 다 들어가 뿌는데. 아니 대구에 친박 많죠. 곽상도, 추경호, 최교일, 다 친박인데. 그거 다 열심히 하는 아들 아이가 그거. 그거 다 아, 할배들인데. 예, 다 아닙니다, 예. 검사 출시이고 행시 출시이고 다 그 고시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카니. 추경호는 기재부 출신이잖아. 기재부 출신인데. 이름이 추경이다. 이게 맨날 추경만 하니까 이게 계획이 안 세워지잖아요. 이름이 추경인데. 유승민은 자꾸 경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논리로 전에 문국현이 띄어봤는데 안 띄어지잖아. 문국현이는 경제가 돌아가도록 거시 정치 경제를 심리를 볼 수 있는 만들어야지. 사람이 아니고 그거 하장지가 만들던 사람이랑 유승민이랑 비교를 하면 야, 됩니까? 문국현이도 중도층에서 나름대로 인기 있었다. 야, 유승민도 뭐 크리넥스 썼을 기다. 유승민은 그거 안 닦나? 손으로 닦나? 코 풀고 다 한다. 그래. 아이고 목이 아프네. 다 했나 이제. 뾰로로. 아이고 목이 네 목이 살짝 아픈데 예 저희가 다시 깨어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죠. 뭐 오늘 말거 뭐 있노? 그 중도 포지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1배부터 그리고 김부겸까지 이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좀 크구나. 일배는 20대 중도 보수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일배하고 또 다르지. 하태경은 하태경은 반 일배 반 오마들을 네. 내걸었잖아. 그렇죠.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진짜 풀이 좁네요 지금. 지금 이제 치고 나갈 만한 후보가 없네. 그러니까 확실한 후보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전부 다 불안불안한 후보들이잖아. 지금 황교안, 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화에서 압도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대화에서 야, 사실 아재가 압도가 안 될 정도면 박근혜가 돌아와야 된다. 막 이래야 되나?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친문 후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탑이 없는 지금 다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회창, 그러니까 그 보수 쪽에 보면 이회창, 뭐 이명박, 박근혜 그렇게 20년을 넘게 거의 원탑이 항상 대선 후보를 원탑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이게 고만고만한 후보들끼리 고만고만하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삼국지 초기에 그렇죠. 초기의 상태. 군웅 동탁과 군웅이 군웅 활발 활과.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뭐 이재명, 안희정 당시에 뭐 이렇게 좀 치고 올라오는 후보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문재인 원탑이었잖아. 그렇죠. 뭐 원탑이었지. 네, 2012년 이후로부터는 계속해서 문재인을 뛰어넘을 만한 사람이 없었고 뭐 이제 중도에서도 안철수 거의 원탑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이게 뭐 드러나는 사람이 전혀 없을 그렇죠. 정도.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이게 불안하게 넘어갈지 모르는. 또 황교안이 보수 1등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과도 상태에서 전현직 총리들이 이렇게 떠서 양봉으로 있지만 언제까지 그게 지속될지는 알 수 없죠. 역대 총리 출신들 가운데 대권에 도전했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없죠. 없습니다. 이수성, 뭐 이회창, 고건, 고건, 이한동, 이한동, 네. 그리고 뭐 이홍구, 뭐 경선까지는 그리고 총리하기 전에 대권에 한명숙 도전했다가 예찬도 총리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JP의 경우에도 그렇죠. 네. 뭐 한명숙 실패했고. 총리도 있었고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도 사실 대권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계속 회자가 되다가 그렇게 총리가 마지막에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도는 총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권에서 특히 전용길 편집장이 기대하는 김관용.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뭐 가다가 정권 후반기 접어들 때 사퇴를 하고 대선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들 삐끗하면 다들 뭔가 아주 결정적인 흠결이나 문제가 생기면 정세균 카드도 아직은 살아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총리 주자들한테 불리하게 당연히 들리겠지만 이런 게 있어. 대통령은 대통령만 어울려야 돼.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총리가 어울리고 서울시장에 어울리면 생각해봐요. 김영삼 국무총리, 김대중 국회의장,
노무현 서울시장 어울리냐고? 어울리지 않죠. 안 어울려요. 아직까지 대통령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그렇게 치면 뭐래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 과도기적으로 문재인 부산시장 이 정도 그렇죠.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도 캐릭터가 국무총리나 서울시장 국회의장에 어울리는 캐릭터는 아니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정세균, 황교안, 이낙연은 한국의 대통령 상에서는 좀 약점이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게 한국의 지금 대통령제 제도 때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해요. 네. 원탑에 대한 문화.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정부 통령제가 있을 때는 네. 장면 부통령이 장면 총리. 아니 장면이 이승만 이승만 때 1공하고. 부통령을 했었잖아요. 정부 네. 통령을 따로 뽑는 일종의 이 제도 하에서는 부통령이 다음 대권을 도전하는 야당에서 부통령을 하게 됐을 때 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집중제가 되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점점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당한 사람 이 이미지가 강해지니까 총리 출신들이 오히려 대권에 시간이 지나면 불리해지는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다가 그렇죠. 예. 결론은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전부 다 나가리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앞으로, 안 들어갔지만 한번 앞으로 꼽아볼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결론이고. 뛰어오른다. 이거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저는 김부겸 아니 오늘 다뤄졌던 사람 오늘 말고 다뤄졌던 사람 아웃사이더. 말고. 아웃사이더. 어, 현재까지 대선 주자로 꼽히지 않았던 사람 혹은 아주 잠깐 꼽혔다거나 저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네. 홍정욱이 나왔는데 어. 지금 원외잖아. 그렇죠. 충분히 다시 등판 가능성 뭐 아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있다라고 보고 대구 경북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한두 명 정도 튀어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대구 싶습니다. 경북 안에서요? 대구 경북 안에서 현역 의원 중에 현역이든지 아니면 누가 아예 저는 이철우 권영진도 살아있는 카드라고 봐요. 아예 정치권 바깥 출신. 백종원, 그러니까 손석희, 백종원 정도. 유산슬이 다음 캐릭터를 대선 후보로 유산슬 다음으로. 저는 이런 예감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아웃사이더가 부상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 안철수로 끝나는 게 맞죠, 그건. 왜냐하면 다당제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가만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서초동 대 광화문 이 구도를 살펴보면서 저는 오늘 좀 서초동 쪽에 기울어진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지금 양당제였다면 제3당이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다당제가 어느 정도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중도, 진보 그리고 우리공화당 같은 보수 이쪽에도 다 포진돼 있어요. 지금 정치권의 그 정당들이 물론 정당의 크기들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진짜 독일과 같은 정당 다당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포지션 빈틈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체제에서 이거를 그렇네요. 깨부시고 네.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현재 오늘 거론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통령이 그대로 될 것이고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더 이상 실수 안 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거. 두 번째는 자기에게 씌워져 있는 약점,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 네. 결국에 대선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걸 깨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하나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레를 깨야 되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깰 거냐가 사실 이번 총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총선에서 당선되느냐. 네. 그러니까 아까 이창원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철우 권영진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내에서 일단 광역단체장 두 명밖에 없죠. 2명밖에 없고 그리고 뭐 원희룡 영입 가능성은 조금 네. 남아있죠. 네, 보수 여전히 통합에 따라서. 남아있고 오늘 얘기가 별로 안 됐지만. 네. 최근에 원희룡 지사를 만나봤을 때는 네. 원희룡, 권영진, 이철우가 거의 비슷한 포지션에 서고자 한다. 이철우도 생각보다 뭐 극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철우 지사의 경우에 최근에 던졌던 대우 경북 행정통합 이게 아주
정치적이면서 정치적인 메시지지만 비정치적으로 보이려고 했던 이슈였다. 그 남경필의 경기 서울 통합하고 네.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걸 던지고 나서 이걸 누가 받았냐? 김경수 경남지사가 받았거든요. 네. 네. 이게 은근히 네. 당적을 불문하고 네. 시도지사끼리 협력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신전심으로. 네. 그리고 각자 어쨌든 당권을 잡는 게 우선이잖아요. 대선 네. 후보가 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윈윈하자. 네. 같이 뜨자. 맞아요. 이런 흐름이 묘하게 있어. 네. 그런 측면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도 한국당의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총선이 80석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네. 부상할 수 있다고 부상할 봅니다. 수 있겠죠. 네. 시도지사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이명박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열리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네,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처럼 3선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박원순 참모였으면 네. 대통령 선거 가려면 서울시장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서울시장 그렇지. 3번 시켜준 사람에게 그러니까 미안해야 되거든. 대통령 시켜주려면. 그렇죠. 빚을 졌다는 생각이 네.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이 해먹었네. 네. 그리고 3번 다 쉽게 됐어요. 첫 번째는 상대가 안철수 지원을 얻고 나경원 상대로 떨어졌으니까. 이겼고 두 번째는 정몽준 정몽 주니어께서 네. 미개한 국민들 얘기를 하시면서 된 감이 있고 그때도 안철수가 사실은 그건 있지. 민주당하고 통합을 해줘서 그렇죠. 네, 새정치 정리를 해준 게 있었죠.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세월호 뭐 그런 여파도 있었고 네.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압도적일 때 네. 아주 가볍게 나와서 뭐 자유한국당 심지어 김문수 안철수였으니까. 상대가. 그렇죠. 그리고 김문수 안철수는 자기들끼리 이상하게 확장성 없이 자기들끼리 표반 나누는 그런 다툼을 또 했고 그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재선만 하고 바로 경기지사로 갔죠.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네. 이게 득표율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뭔가 어렵게 됐거든. 맞아요. 네거티브 당내의 네거티브가 워낙 강했고 네. 그리고 어찌됐건 이재명은 상대를 뺏어왔잖아. 상대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여기서 이긴 게 아니라 남경필이 하다. 남경필이라고 하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적진 거를 뺏어왔는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뭐 이제 대중이 더 이상 고결한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실력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거의 캐릭터가 겹쳐요. 아니 약간 트럼프랑도 캐릭터가 겹치죠. 그렇죠. 이재명 지사 본인은 샌더스라고 생각하지만 좌파의 트럼프, 뭐 진보적 이명박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리고 그 했던 그 논란들이 굉장히 뭐 폐륜적이다. 이런 물론 아까 형수 논란도 있긴 하지만 뭐 굉장히 뭐 부패 비리나 이런 데 연관이 크게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 정도면 봐줄만하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있죠. 내부에서 이번에 워낙 네. 그 강도 높게 네거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다른 당에서 네거티브를 들어가기가 뻘쭘해졌어. 그러니까 잘못해봤죠. 그렇지. 뭐. 원래 그러니까 상대 이렇게 뭐 싸우고 있으면 부부도 그렇잖아. 애 막 잘못해가지고 막 내가 막 애 막 뭐라 그러고 싶은데 아빠가 먼저 막 야 너 왜 그랬어 이러면 엄마가 뻘쭘하거든. 그래 가서 공부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재판이에요. 네. 재판으로 지사직이 박탈이 되거나 또 앞으로의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가능성이 있거든. 네. 결국에 사법부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86그룹에서 네. 누가 또 그 부상을 할 것이냐. 예. 이것도 중요해. 뭐 우상호, 이인영, 뭐 송영길 이런 뭐 임종석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한 명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 대표 반환이 안 주자 될 거야. 저는 그 대표 주자가 누구로 네. 중지가 모아질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링 위에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진열대는 될 겁니다. 네. 그럼 진열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을 보여줄 것이냐. 이것도 또 변수라고 봐야죠. 예측을 해본다면요. 86그룹의 대표. 난 모르겠는데 김민석 되는 거 아니야 이거다가? 저는 그리고- 86이 단합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안 되면 다른 애가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 더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이 86들은 어. 뭐 다들 자기 학교에서는 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이게 단합이 쉽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정치를 20년 넘게 해와서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최재성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다음에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는 네. 여성들에 대한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오늘 여성 정치인 별로 얘기 예, 안 했어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도 좀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지금 뭐 유은혜, 김현미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명이 또 부상할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여성 정치인은 오히려 입각한 인물들 중에 그러니까 정치인 네. 중에는 별로 없고 강경화가 조금 뜰 수도 있지 않을까. 강금실처럼. 예, 그렇죠. 물론 저는 아직까지 강경화 장관의 역량에 대해서 또 정무 역량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미지수입니다만. 근데 캐릭터를 봤을 때 띄워질 것 같다. 근데 여성 정치인 가운데서 보면 민주당 여성 정치인 가운데 지지자들을 흡수할 만한 계층 뭐 이걸 보면 심상정을 넘어설 민주당 여성 정치인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심상정이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네. 좀 존재감이 크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상정이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듯이 네. 민주당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네. 예, 민주당 또 잘 보면 의외로 좀 차기가 불안정하다. 네. 예, 오히려 외부 카드를 수혈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공식이었잖아요.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동교동계를 위시한 그 민주당 계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영남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은 까딱하면 민주노동당이라든지 이쪽에 갈 수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좀 큰 꿈이 있고 포부가 있기 때문에 큰 정당으로 들어갔던 건데 그런 것처럼 심상정도 들어가는 게 어떻냐 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이 중도 포지션 네, 정당들의 대권 후보가 어떻게 될 거냐. 유승민과 안철수가 사실 다시 만나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총선 때 만나지 않으면 결국 둘 다 대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에서 만나서 갈 거냐. 대권을 앞두고 뭐 연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 있을지 몰라도 독자적인 대선 출마 자체는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저는 중도 포지션 다음 대선 후보는 안철수로 정해져 있다. 예, 의외로 이제 다자구도가 되면서 다자구도가 한 번 되면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가 나올 거고 네. 그 중도 정당 쪽은 안철수가 똑같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이 이기겠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구조적으로. 누가 물론 나오든지 간에. 앞으로는 근데 앞으로 이제 이건 뭐 전국은 변화가 무쌍한 거기 때문에 근데 자유한국당은 차세대로 누가 확 오히려 그쪽 당에서 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홍정욱을 많이 지목해 왔는데 홍정욱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어렵고 이미 혹시 오픈이 많이 새로운 돼 카드가 자유한국당에서 오히려 새로운 카드가 등장하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총선 때 더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확 깨지겠지. 깨져야 돼. 이번엔 진짜 그러면 이제 대선, 지선, 총선까지 깨져버리는 네. 거잖아. 정말 천 기자 얘기했듯이 80석 이하로 떨어진다. 대구 경북 제외하고 뭐 수도권에서 일부 몇 석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다 깨진다. 이러면은 완전히 판이 바뀔 가능성이 크죠. 젊은 층에서 이렇게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만약에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성적 혹은 이기는 후보가 신인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가능성도 있죠. 그 바로 대선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이 되면 권영진 대구시장의 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철우 권영진의 역할이 그때부터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날 특집으로 준비한 대선 주자 품평회 아재가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의 이 불만이 너무 커서 역시 청년 이 기본법도 통과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재가 박근혜를 변호할 때 그러니까 그때 풀파워가 되거든요. 할 게 없어. 재미가 없으세요. 할 게 없어. 이게 뭐 황교안, 홍준표 수준에서는. 제가 2008년도에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총선 트럭을 몰았던 분이 원래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네. 정치 얘기가 좀 이렇게 심드렁하신데요 요새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정치 그만두고 나서 재미없다. 지금 아재가 감옥에 가 있는 아재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면해 주세요. 아재 치고는 너무 공손하게. 박근혜는 사면이 될까요? 총선 결과에 따라 따라서 결과가 어떠면 총선 결과 자유한국당이 폭망하면 사면해 줄 겁니다. 기분 풀어라. 네. 진짜로? 네. 저도 그렇게 봐요. 거꾸로다. 네. 네. 자유한국당이 기세를 올리면
기세를 올리면 그 카드를 계속 쥐고 있겠지. 쥐고 있겠죠. 타이밍을 봐서 네. 사면 타이밍을 보겠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뭐 박근혜 사실은 옥중에 있든 말든 상관없잖아. 있으면 더 좋지. 자유한국당은. 박근혜가 나오게 되면 사실 박근혜가 나오게 되면 친박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자유한국당이 폭망하고 나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정리해야 된다. 친박들 정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당 쇄신안이나 비대위 구성이나 이게 나올 텐데 그 타이밍에 박근혜를 사면시켜 주는 게 제일 낫죠. 이 문제를 매끄럽게 풀기에는. 총선 전 사면은 기술적으로 거의 일정상 어렵다고 봐야 돼. 일정상으로도 어렵죠. 3.1절 특사인데 그러면 지금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전에 재판이? 그러니까 판결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곧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때 되나요? 파기환송 한번 하고 네. 2심에서 처리만 해주면 대법원은 곧바로 결정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은 이미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근데 아직 파기환송심이 안 열렸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사면 가능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오히려 이거는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도 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재명 네. 정도면 네. 아마 사면 시켜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대선 결과가 예측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모습은 아마 대통령 후보가 네. 대통령에게 청구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에 김대중 전 네.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전두환 노태우 사면해달라.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듯이 뭐 당선자 때도 별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때는 뭐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압승이 예상될 때, 네. 예, 뭐 지금 분위기면 민주당이 또 다음에 정권 창출하는 게 뭐 유리해 보이니까 압승이 예상되는데 아주 국민 진짜 대통합 형태로 후보자가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걸로 해서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바로 반대 운동에 전면에 부상하는 거지. 그때 또 나는 반대한다. 또 그때 뭐야 제극기야? 그때 뭐야 연극기가 되나? 아마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김부겸이나 이낙연이 대선 후보자가 된다고 했을 때도 박근혜 사면을 후보 시절에 특히 요청하지 않을까. 이낙연은 굉장히 진중하게 검토할 겁니다. 또 호남 출신이라고 예, 하네. 그렇죠. 사실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얘기한 건 농담이 아니라 끝까지 반대할 건데 솔직히 정치권의 생리를 봤을 때는 박근혜가 징역을 끝까지 채울 거다. 이거는 좀 그렇게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20년을 지금 나온 네. 것만 해도 아재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에 견디노.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마 같이 물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명박근혜를 사면하면 딴 사람도 끼어 들어갈 거야 아마. 그렇죠. 좌쪽에. 네. 뭐 이석기 네. 뭐 이런 근데 사람들. 이석기 씨도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때 다 같이 풀려나? 2022년 아니에요? 네, 2022년이죠. 시기가 묘하다니까. 네. 2022년에 대선이 네.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이명박근혜 사면 반대. 나도 반대. 법정일 해야 돼. 저는 하지마 얘기하지마. 저는 반대합니다. 네. 사면에 반대하는 것을 반대하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원책 나오는 거 아니야? 남두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설 특집으로 준비한 대선 주자 분평회 여기서 밥도 못 먹고 있지.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날에 어차피 녹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 특집으로 막 몰아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예, 그 설날에 이거 녹음 걱정 있고 저희는 푹 쉬도록 하겠고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뿌려드리겠습니다. 아수라 바이바이타.